네, 제1장 테마의 발견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에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후장에서 수익 내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들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만의 이 시각으로 오늘 장을 살펴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의 테마와 종목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픽한 거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것들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제가 픽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가 되게 말이 많죠. 좀 되게 한 1, 2년 전에서도 한번 크게 올라갔었고 요즘 다시 이제 붐이 불고 있죠. 젠슨 왕이 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에는 2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크 저커버그도 얘기를 했죠. 양자 컴퓨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와는 좀 반대로 지금 양자 컴퓨터는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리제티 컴퓨터죠. 그는 어저께 14.4% 상승을 했고 양자 컴퓨터의 대장주인 아이온큐도 약 32.2% 올라가서 3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의 주가를 관련 주가, 그러니까 D-Wave 컴퓨터의 목표 주가를 4.5달러에서 9달러로 2배를 상승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옵션을 똑같은 이제 그 산업을 바라보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상용화가 되게 멀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바라봤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양자 컴퓨터는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즉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그런 하나의 섹터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테마들은 연속해서 상승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반등했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매출로 이어지고 상용화 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가 약 5,800만 달러로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공매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나의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재 매출이 거의 없고 제품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초기 단계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갖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도 있었지만은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2025년을 양자 기술의 준비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두 개의 이제 축이 있는 거죠. 관점이 있는 거죠. 매출로 일어나기는 너무 멀었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성장이 안 보여. 아니야, 지금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지금 목표 주가를 높게 나가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지금 이 변동성을 위해서 이용을 해서 좀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양자 컴퓨터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는 이제 옵티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옵티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차트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옵티시스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막 증가되고 있죠. 거래량 밑에서 거래량이 막 올라오고 있죠. 주가 상승의 에너지는 앞으로 절대로 안 변하고 과거에도 안 변하고 앞으로도 안 변하는 거는 주가 상승의 에너지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거래량. 거래량은 관심의 크기거든요. 근데 관심의 크기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상승 초입에서의 관심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래량 증가로 나타나고 폭락하는 주식. 나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손절할 것 같은데 이 종목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랬었을 적에는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투매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가는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제 매집 거래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바닥권이니까 한번 매수를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죠. 지금 보시면은 21선하고 61선 그다음에 3일선이 전부 다 우상향이죠.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21선이 이렇게 우상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력이 있다라는 거. 21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61선도 올라가는 건 업황이라든가 아니면 테마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주는 정보를 저는 항상 말로 표현하거든요. 말로 표현하면은 현재 양자 컴퓨터라는 그런 그 테마는 현재 살아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옵티시스가 21선이 우상향인 게 지금 세력이 있다. 단타 세력이 있다라는 게 보이고 지금 이제 3일선이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안착을 했죠. 이렇게 3일선.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3일선 안착을 했죠. 그러니까 21선 우상향의 3일선 안착은 눌림목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그래서 대표가 좀 서울대 박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양자 컴퓨터에 쓰이는 어떤 포트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지금 막 한국 첨단 소재라든가 이제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좀 괜찮아, 단타로 한번 해보고 싶어, 단타 좋아하시니까,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양자 컴퓨터의 옵티시스란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양자 컴퓨터에서 옵티시스였고요. 다음 이슈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전력 설비, 그다음에 전선, 뭐 다 이제 한 세트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력 설비랑 전선주는 이제 향후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은 그런 업종인 중에 하나죠.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있는 걸 좋아해요. 테마가 있고 실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교집합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냐면은 거래량 혹은 수급입니다. 그래서 테마, 실적, 뭐 거래량 이렇게 삼박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테마가 살아 있고 그 테마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거래량이 붙거나 아니면 수급이 붙습니다. 그래서 테마, 실적, 거래량 삼박자인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크게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설비라든가 아니면은 전선주 관련주들이 테마, 실적, 거래량 혹은 테마 성장 거래량이 담보된 종목입니다. 전력 기자재 수출이 4년 연속 두 자릿수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성장이 담보가 되죠. 4년 내내 성장하고 있다는 거. 4년 내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렸죠. 그러니까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가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AI, 그 첨단 산업에 대한 전력 수요가 또 엄청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전환 같은 그런 정책들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전선, 전력 설비 이런 업종들은 향후에 크게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가총액이 전선 관련주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만큼 큰 기업이 몇 개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생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세트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전력 수출, 전력 장비 수출도 있지만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도 향후에 보면 커다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마가 살아있고, 전력 테마라는 게 살아있고, 그다음에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또 수요도 크게 지금 대기 수요가 풍부한 그런 게 현재는 지금 전력 설비고요. 전력 설비주 가운데서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LX 일렉트로닉입니다. 슈퍼사이클에 들어왔습니다. 전력 설비주는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력 설비주는 슈퍼사이클에 들어왔고, 그게 이제 전력 설비 슈퍼사이클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1월이잖아요. 지금 1월 달인데 1월 달에 들어선 이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로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변압기 주요 매출이 변압기인데 수요에 맞춘 변압기의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지역에 수주도 계속해서 따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로닉의 가장 커다란 그 장점 중 하나는 뭐냐면은 원가 상승분에 대한 것들을 가격에다가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서 LX 일렉트로닉 테마가 살아 있고, 성장이라는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수급도 지금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에서 갖고 온 키워드들, 오늘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전력 설비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매수 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또 한번 여러분께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리고 상기시켜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전력 설비고,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LS 일렉트로닉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력 설비에서는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이슈 좋고 3박자도 잘 맞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 보니까 다 너무 좋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계속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보면은 이제 바이든이 이제 정책적으로는 밀었던 건 정부 지출을 해서 미뤄졌던 게 뭐냐면 2차 전지잖아요. 그죠? 트럼프는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에너지하고 중국, 응? 그다음에 조선 뭐 그런 것들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중국이 되게 믿기도 하지만 좀 두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에는 조선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조선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 제로입니다. 근데 중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가장 견제를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오히려 대부분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2차전지는 아까 피해가 입었는데 수혜를 입은 게 조선업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업종이 일단 뛰었죠. 삼성중공업이 어저께 52주 신고가를 올라갔고, HD, 현대중공업도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 조선주들이 그 랠리를 봤었을 적에 지금 저건 너무 못 올라가서 매수를 못할 것 같아라고 했었을 적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해운주라는 겁니다.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임기를 며칠 남기고 도널드에게 대중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쥐어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중 제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의 그런 해운주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트럼프의 조선주에 대한 그런 수혜,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대중 지원, 대중 제재로 이어지는 해운주의 그런 반사이익, 낙수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운주를 갖고 왔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지금 요 근래 보시면은 갑자기 1월 달에 돼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갔죠. 많이 좀 덜 올라갔고 좀 횡보했던 종목들 중에서 갖고 왔는데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HMM은 대표적인 해운주인데요. 이 해운주의 그런 수익 구조가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은 해운주는 운임은 달러로 받습니다. 운임은 달러로 받는데 이거를 환전은 매출은 이제 원화로 이제 이익은 원화로 이제 계산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1,450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환율에서는 HMM의 실적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약세로 들어갈수록 해운주 HMM의 실적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은 영업이익 이익의 그 추정치를 5,950억에서 1조 3,11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HMM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낙수 효과로 인한 그 해운주 견제로 인한 트럼프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해운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환율이 마침 고환율이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이런 환차이익에 의한 HM의 실적이 올해 좀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HM을 갖고 왔고요. 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HM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지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마 이런 모습은 환율이 좀 오래도록 고환율로 이루어지는 동안 HM에 대한 실적 부분이 평가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로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